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원래 수업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선생님이 사실 인터넷 강의를 최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PPT도 만들고 이렇게 영상도 좀 제작해 봤거든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좀 이해해주고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선생님 또 얼굴 또 작게 뜨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떠서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수업을 그 조세희의 난쟁이와 쏘올린 자궁공을 해야 되는데 소설은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래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김춘수의 꽃을 한번 먼저 수업을 하고 조세희의 난쟁이와 쏘올린 자궁공은 실제로 학교에 등교하면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86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수업은 김춘수의 꽃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 문학을 설명할 때 문학에는 크게 시대별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고전문학 약간 지식을 키운다라면 현대문학 항상 작품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선생님 분석법에 따르면 사실 작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특히 김춘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재, 그다음 인식, 존재론 이런 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시인이다 보니까 그거를 시로 표현하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존재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 본질적인 가치가 깨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춘수의 훗날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무의미 시로까지 발전합니다. 무의미 시가 뭐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시를 자꾸 해석하면은 거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무의미 시란 무엇이냐? 시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만 딱 시로 표현했거든요. 김춘수는 이렇게 무의미시로 발전할 정도로 철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한 고민 끝에 결국에 무의미시까지 나아갔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오늘 배울 김춘수의 꽃은 그 경향까지 가진 않은 시지만 어쨌든 김춘수라고 하면 시 속에 주제가 없을 수도 있구나 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현대시 분석법 기억하시죠? 항상 얘기하지만 시 속에는 항상 누가 있다? 시적 화자가 있다. 항상 화자를 찾으세요. 그 다음 화자가 집착하는 시적 대상이 있다. 꼭 찾으세요. 그 다음 화자 혹은 대상이 처해 있는 시적 상황이 있겠죠? 그것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대상에 대한 태도나 어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예찬하는 태도인지 존경하는 태도인지 사랑하는 어조인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네 개를 종합하면 결국에 그 내용에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선생님이. 그렇죠? 물론 이 다섯 개를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 다섯 개를 써놓고 꼭 찾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 해독 능력, 시 분석 능력을 더 기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김춘수의 꽃 전문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면 86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PPT로 편집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있어서 연별로 끊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넘어와서 1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봤더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한마디로 불렀다는 얘기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불렀다는 얘기죠. 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일단 보면은 화자 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왠지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뭐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가 무슨 소리냐?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의 몸짓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겨우 하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걸 하나의 몸짓이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 내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하기 전까지 그를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리고 형식중 하나 찾아보면 끝에 보면 다로 끝나죠. 이따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연이 전부 다 다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연에 가보면 아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자, 아까는 나에게로 와서 하나의 몸짓이었죠. 그때는 내가 불러주기 전이에요. 근데 불러주고 난 다음에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자, 그럼 몸짓이랑 꽃은 아무래도 서로 반대되는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뭐였다? 하나의 몸짓.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없는 존재. 주변에 수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란 얘기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되었다. 한마디로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년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이 뭘로 끝났어? 3년 가기 전에 다로 끝났죠. 근데 아까 보면 1년도 끝이 다로 끝났잖아요. 끝에도 다로 끝났습니다. 2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3년도 그렇고요. 4년도 끝에 다 다로 끝납니다. 끝에 다다다다 끝나는데요.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둔, 요운, 가군이라는 것만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각이라는 건 다리 각자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2인 삼각경기 하잖아요. 2인 삼각경기. 2인 삼각경기 하면 두 명이서 다리를 묶기 때문에 세 개의 다리가 생기죠. 자, 근데 실을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 봤을 때 여기를 머리, 둔, 여기를 허리, 요운, 끝에를 다리, 가군이라고 봤을 때 그 끝에를 맞춰서 운율을 지켜주는 걸 우리는 각운이라고 합니다. C에서 이렇게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넘어와서 3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봤더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자, 처음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했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무슨 소리냐? 나도 뭐 하고 싶다? 이름이 불리고 싶다. 그런데 나는 불릴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보면 나는 빛깔도 있고요. 향기도 있어요. 약간 좀 자신을 약간 과일처럼 비유한 것 같긴 한데 뭐 과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꽃에 비유한 걸 수도 있고 꽃도 빛깔과 향기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 제목이 꽃이니까 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겠죠. 자기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군가를 불러줬지만 누군가 나를 불렀다 안 불렀다? 아직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군가도 와서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불러준 나도 뭐가 되고 싶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보면은 이 빛깔과 향기인데요. 이 빛깔과 향기의 의미는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불리지 않았지만도 의미 있는 존재지만 누구한테 불린다면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죠. 나 충분히 불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해달라? 좀 불러달라. 내가 너 불러줬잖아. 그래서 너 꽃 만들어줬잖아. 나도 뭐 만들어달라? 나도 꽃이 되고 싶다. 하지만 여기 3년까지 보면은 아직까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카메라 계속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프네요. 자,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결국 뭐가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자, 보시면 마지막에도 또 똑같이 다로 끝냈죠. 마찬가지로 가군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연에 가보시면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는 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뭘로 발전하죠? 우리로 발전합니다. 우리.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인식의 주체가 점층적으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 얘기였어. 내가 누군가에서 꽃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뭐야? 누구한테 가서 꽃이 되고 싶잖아.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거고요. 우리들은 모두 뭐가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아까 보면 하나의 몸짓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근데 하나의 몸짓이 불러줬을 때 꽃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 되고 싶다는 거 마찬가지로 화자가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엇은 뭐랑 연결된다? 꽃이랑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이 쭉 내려가면 이제 밑에 보면 하나의 눈짓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다라고 끝냈네요. 그렇죠? 가군이니까 운을 형성했겠죠? 그 다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해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아까는 나는 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을 뭘로 표현했었죠? 그였어요. 그. 근데 우리 영어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라는 것은 3인칭이잖아요. she or he죠. 그렇죠? 근데 너는 뭐예요? 2인칭이죠. 조금은 더 구체화시켰고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관계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그 어떤 대상 아무 대상한테 그에게 그 이름을 내가 불렀죠. 그것처럼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바란 거야. 근데 거기서 좀 더 가까이 나와서 야 너 나 좀 불러줘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까 표현했듯이 꽃에서 무엇으로 이어져 무엇이 뭘로 이어진다? 눈짓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잊혀지지 잠깐 보자면 이런 사실 잊혀지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잊혀지다의 기본형을 보면 있다죠. 있다. 그쵸? 거기에 보면은 피동접사 히가 붙었습니다. 왜냐면 자동사기 때문에 무엇무엇이 잊히다. 자, 근데 거기에 통사적 피동이 어지가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중 피동은 선생님 작년 문법 때 설명했겠지만 안 돼요. 원래 우리 뭐 잊혀진 계절, 잊혀진 기억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시적 표현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시적 허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 뭐냐면은 시적 허용을 하려면은 시인이 약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왠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잊혀진을 갖다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적 허용으로 뭐 보자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적 허용으로 보기에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자, 그다음 잊혀지지 않는 뭐가 되고 싶다?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하나의 몸짓에서 뭘로 발전합니까? 하나의 눈짓으로 발전하죠. 자, 하나의 눈짓은 무슨 뜻이냐? 자, 서로에게 어떤 존재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 되고 싶다.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나한테 와서 뭐가 됐어요?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거기서도 발전해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자, 꽃은 어떤 한 명이 누굴 불러서 의미 있는 사람을 만들어줬다면 이 하나의 눈빛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한 명을 일방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불러서 뭐가 되고 싶다? 나도 너에게, 너도 나에게 뭐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걸 하나의 눈짓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PT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몸짓과는 완전 다르다고 선생님이 부등하고 이렇게 쳐놨죠, 그렇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하나의 눈짓과는 전혀 반대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끝에 뭘로 끝났다? 다로 끝났죠. 마찬가지로 가군을 사용해서 뭐를 형성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김춘수의 꽃을 핵심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처음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의미 없는 존재였다. 자, 그런데 그를 내가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주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 기억 못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존재로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알면서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뭔가 제자와 선생님과의 관계도 형성되고 뭔가 인지를 하고 있고 뭔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몸짓,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뭐 한다? 자, 명명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주죠. 그럼으로써 뭘로 바뀌어요? 의미 있는 존재인 꽃으로 바뀝니다. 근데 꽃이랑 아까 얘기했지만 한 명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뭐 하자? 나도 너에게 꽃이 되고 너도 나에게 꽃이 되자. 조금 더 발전된 게 돼. 뭐가 되지 서로? 하나의 눈짓이 되자라고 했죠. 하나의 눈짓, 그쵸? 자, 눈짓은 뭐다? 상호 의미 있는 존재이다. 어떻게 보면 꽃이랑 눈짓은 사실 비슷한 의미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는 무엇이다? 꽃이 아니라 눈짓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몸짓은 당연히 두 개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선생님 항상 했던 거대로 한번 5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화자는 맨 처음에 나로 등장했습니다. 그쵸? 네, 나에서 뭘로 발전했다? 우리라고 점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왜? 나만 누군가한테 꽃이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 너도 그렇잖아. 너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꽃이 되고 싶잖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확대됐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대상은 그였습니다. 처음에. 그쵸? 그에서 나중에 좀 더 가까워지면 너로 바뀌었습니다. 너, 그와 너 동시에 나오고요. 그 다음 상황을 보면은 이거 전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 뭐였다? 하나의 몸짓이었다. 한마디로 의미 없는 존재였다. 그냥 주변에 흩어진 수많은 사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네. 뭐가 됐다? 꽃이 되었다. 와서 나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그쵸?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결국에 궁극적으로 희망한 건 뭐다? 꽃, 무엇, 눈짓. 한마디로 이게 되고 싶다는 거죠. 부르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부르면. 자, 그 다음 태도나 어조는 내가 너 이름 불러줬잖아. 그래서 너 뭐 만들어줬어? 꽃 만들어줬잖아. 나도 뭐 되고 싶어? 꽃이 되고 싶어. 나도 좀 불러줘. 불러줌으로써 나도 뭐가 되고 싶어?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 되고 싶어. 이렇게라고 호소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1번부터 4번까지 종합하면 주제가 무엇이 되냐? 자, 선생님이 주제 잡서 있는 거 좀 딱딱하게 하지 말자 그랬죠? 아마 잡서 보시면 뭐 존재론적 의미와 뭐라 나올까? 뭐 존재의 본질 구현과 뭐 진정한 관계성 이런 거 나올 텐데요. 그거보다는 자, 나만 너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싶다. 한마디로 어떤 형식적인 인간관계, 나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이용할 때만 이용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너에게 의미가 있고 싶고 너도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우리 제발 어떤 소통을 하자?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통을 하자라는 소망을 비추고 있죠. 그렇죠?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꿈꾸는 게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선생님 항상 여러분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계속 화면만 보니까 눈도 되게 아프네요. 자, 그럼 넘어와서 형식적인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고 형식은 그 다음 거라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 형식을 보면 자, 천천히 읽어보면은 일단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간절한 어조를 표현하고 있는데 간절한 어조를 통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 작품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작가가 철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철학적 사조가 작품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식론, 존재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란 무엇이냐, 어떤 사물의 존재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철학적 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는데 무슨 소리냐? 의미 있는 존재 여러분들. 관념은 선생님이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머릿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 개념,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추상적인 관념. 왜 그러냐? 의미 있는 존재 눈에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의미 있는 관계 됐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대상 뭘로 표현했다? 네, 맞습니다. 꽃으로 표현했죠. 꽃.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라는 점. 원래 사람들 간의 관계, 어떤 인물, 인간들 간의 관계, 어떤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뭘로 표현했다? 눈에 보여서 관계가 생기는 걸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 자, 그다음 인식의 주체가 점층적으로 확대되죠. 분명 1년에 보면 나였어요. 그렇죠? 2년도 보면 나였습니다. 3년도 보면 나였죠. 4년에 보면 나가 뭘로 확대된다? 우리로 확대됩니다. 나뿐만 아니야. 이 마음은 나만 갖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갖고 있잖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섯 번째. 대상이 구체적인 관계로 변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주변에 흩어진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라고 표현했어요. 그. 근데 그가 뭘로 발전했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자, 2인칭으로 발전했죠. 아무래도 3인칭보다는 2인칭이 조금은 더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대상이 조금 더 구체적인 관계로 변했다라는 점. 그다음 여섯 번째 보면 가군. 보면 1년에 보면 끝에 다, 2년도 끝에 다, 3년도 다, 4년도 다. 물론 4년은 중간에도 다가 있죠. 다다다다를 표현함으로써 뭐를 사용했다? 가군을 사용했다. 가군을 때 뭐를 형성했다? 운율을 형성했다. 이 가군은 좀 많은 시에도 나오다 보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끝났네요. 여러분 그러면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보도록 합시다. 빨리 이 인터넷 수업 말고 교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이 인터넷 수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기계 다루는 것도 좀 어색하고 PPT도 최선을 다해 만들자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나와서 질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 잘 복습해서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에 만나고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봅시다.